자, 먼저 동기, 이게 뭘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 행동의 이유. 네, 행동을 시작하게 하고 또 계속하게 하고 방향을 정해주는 그런 내적인 힘이죠. 네, 맞습니다. 행동의 어떤 에너지원이자 방향키 같은 거죠. 이 동기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외재적 동기 그리고 내재적 동기, 이 둘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 외재적 동기. 그거는 뭐 칭찬 스티커나 점수같이 밖에서 오는 보상이나 뭐 벌 때문에 움직이는 거? 그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런 외적인 결과물을 얻으려고 행동하는 경우에요. 반면에 내재적 동기는 그 행동 자체가 그냥 즐겁거나 의미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냥 새로운 걸 배우는 그 과정 자체가 재밌어서 공부하는 거. 네, 그런 경우죠. 래퍼와 호델이란 학자는 이런 내재적 동기의 핵심 요소로 뭐 도전감, 호기심, 또 내가 이걸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상상력 이런 걸 들기도 했어요. 아,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원래 막 재밌어서 하던 일인데 갑자기 막 보상을 주면 오히려 재미가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나요? 네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과잉정당화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근데 또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외적인 보상이 와, 너 진짜 잘한다. 이런 식으로 능력이 좋아졌다는 어떤 정보를 줄 때는요. 오히려 내재적 동기가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상의 성격이 중요한 거죠. 아, 그렇군요. 보상에다 같은 보상이 아니네요. 그럼 학습 상황에서 아이들 동기를 좀 효과적으로 끌어내려면 어떤 점들을 생각해야 할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 학습자 능력에 맞는 너무 쉽지도 또 너무 어렵지도 않은 그런 적절한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학습 결과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면서 명확하게 피드백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이나 벌을 쓸 때는 이게 효과가 뭔지 또 부작용은 없을지 좀 신중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그 배우는 내용이 자기 삶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걸 연결해주면 흥미나 동기가 확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군요. 동기가 우리 행동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동기는 크게 보면 한 4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째는 행동을 딱 시작하게 만들고 계속하게 하는 거. 이걸 활성적 기능이라고 하고요. 둘째는 여러 가지 중에 어떤 목표로 갈지 방향을 정해주는 지향적 기능. 그리고 셋째는 목표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들을 고르고 조절하는 조절적 기능. 마지막으로 행동 결과가 좋으면 그 행동을 다시 할 가능성을 높이는 거. 이걸 강화적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동기 이론들로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헐의 추동 감소 이론. 네, 헐의 이론은 우리 행동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하려고 했던 건데요. 핵심 개념은 추동, 영어로는 drive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배고픔이나 목마름 같은 생리적인 결핍이 생기면 우리 안에 생기는 내적인 긴장감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불쾌한 긴장감, 그러니까 추동을 줄이려고 하는 강한 욕구를 느끼게 되고요. 그 추동을 성공적으로 줄여준 행동은 학습되고 강화된다. 뭐 이런 이론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가 고플 때 추동 발생, 밥을 먹으면 추동 감소. 만족스러우니까 앞으로 배고프면 밥을 더 찾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거죠. 헐은 이렇게 추동을 감소시키는 보상, 즉 강화물에도 종류가 있다고 봤어요. 음식이나 물처럼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바로 만족시켜주는 걸 1차적 강화물이라고 하고요. 돈이나 칭찬처럼 원래는 그냥 그랬는데 1차적 강화물이랑 자꾸 연결되다 보니까 강화 효과를 갖게 된 것들, 이걸 2차적 강화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들을 바탕으로 행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16가지 공리, 뭐 그런 것들도 제시했고요. 네. 다음은 정말 유용한 이론이죠.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입니다. 인간의 욕구에 단계가 있다. 바로 그 이론이요. 네, 맞습니다.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가 어떤 중요도나 강도에 따라서 위계적으로,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봤어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뭐 배고픔, 갈증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요. 그 위로 안전의 욕구,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존중의 욕구,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인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기에 인지적 욕구, 그러니까 뭔가 알고 이해하려는 욕구랑 심미적 욕구,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구를 추가해서 좀 더 세분화하기도 하고요. 이 욕구들을 크게 두 묶음으로도 나눌 수 있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결손 욕구랑 성장 욕구 맞나요?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구분입니다. 생리적 욕구부터 존중의 욕구까지. 이 아래쪽 네 단계는 결손 욕구 또는 결핍 욕구라고 부릅니다. 이 욕구들은 말 그대로 뭔가 부족할 때, 결핍되었을 때 그걸 채우려는 강한 동기를 느끼게 하고요. 일단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그 욕구에 대한 동기는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구멍 난 데를 메우려는 것처럼. 아, 부족함을 채우는 거군요. 그럼 성장 욕구는 좀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상위 단계인 자아실현 욕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지적, 심리적 욕구까지 포함해서 이걸 성장 욕구 또는 메타 욕구라고 하는데요. 이 욕구들은 결핍을 채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잠재력을 실현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예요. 그래서 이건 오히려 충족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성취를 바라게 되고 동기가 더 강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려고 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 그리고 중요한 점은 보통은 아랫 단계의 욕구가 어느 정도는 채워져야 그 다음 윗 단계의 욕구가 우리한테 중요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